자, 안녕하세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년 10월 16일 토요일인데 오전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너지를 방전했다. 충전한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방전이 된다고 해서 다 완전히 기름을 다 쓰는 개념은 아니니까 또 이왕이면은 생각날 때 또 하고 싶을 때 마음이 끌릴 때 또 하는 거니까요. 잠깐 짬을 내서 제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파동원리 원리편 제4장 인체파동원리의 대표적 원리가 오작동 원리다. 아니 인체파동 원리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균형 원리지 왜 또 오작동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말에 놀아나는 거죠. 균형의 다른 말이 뭐예요? 오작동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용을 쓰는 것이 뭐라고요? 오작동이다. 어긋남이다. 치우침이다. 틀어짐이다 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 몸이 왜 아프냐? 한쪽으로 틀어져서 그것을 뭐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고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계속 아픈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왜 아프냐? 용을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삶이 어떤 환자가 암이 걸렸다. 그럼 왜 암이 걸렸겠어요? 그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그 앉아서 일하는 그 자세로 인해서 치우침이 생기는 거다. 오작동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그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서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눕는 거고 평생 누워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은 뭐가 문제예요? 누워있음이니까 앉아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수련 과정을 했을 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누워 있어요. 이분들이 왜 오래 못 사느냐? 언젠가는 죽느냐? 그 사람들은 누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냐? 제가 수련회 때 야간 진료실 오는 환자들 보면은 가보면 뭐라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왔다 그래요. 내가 열받죠. 아니 난 잠 와가지고 죽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는 잠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잠이 보약이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사람마다 다 그 원인의 아픔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거의 잠 못 자고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저 중환자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금 요즘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피곤해서 주말에 잠을 자다 보면요. 나중에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느냐?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중환자실에 저렇게 몇 년을, 몇 개월을, 며칠을 누워있는 저분들은 얼마나 허리가 아플까? 그런데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저분이 그렇게 허리가 아프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말하지 못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은 허리가 아프겠구나.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직관력,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 단순하게 점이 어긋난 균형이다라고 해서 점만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을 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야 됩니다. 경희 씨, 조금만 계세요. 132쪽.
점이 생기는 이유, 인체 불균형을 알려주는 이상 신호. 그래서 이게 처음 뭐 인체 파동원리 카페가 처음 열렸을 때 진단법이 나온 게 아니었다. 점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허리 아픈데 어떡하나요? 그러면 반대편 손목, 발등, 손목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하세요. 예, 갈게요. 형희씨 1번.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인체 파동원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관점이에요? 균형의 관점, 대칭의 관점에서 손발이나 팔, 다리에 예를 들면은 이 머리라고 한다면은 손발이나 팔, 다리 부분 안에 머리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의 관점에서 처음은 치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파동원리를 생각해서 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눈도 침침하겠다. 왜? 눈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가 팔에서는 어디라고요? 또 달리 몸통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오른쪽 눈은 간이고 왼쪽 눈은 심장이니까 오른쪽 눈이 몸통에서는 간에 해당이 되니까 간과 연관된 신경이나 스트레스, 피로가 생기겠구나. 또 달리 얘기하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뭘 보호하기 위해서,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스쳐 지나가는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를 지나가요? 간 옆을 지나가니까 이 오른쪽 팔꿈치하고 간하고가 연관관계가 있구나, 관계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오른쪽 무릎을 구부렸을 때 다여지는 요 자리가 오른쪽 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무릎하고 간하고 또 허벅지하고 오른쪽 아랫배하고 전혀 남남이 아니구나, 상관관계가 있구나,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또 입이 마르고 입안이 자주 온다. 그 입이 어디라고요? 얼굴에서 입은 몸통에서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 얼굴에서 구멍이 해당이 되니까 몸통에서도 구멍이 해당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음이거나 후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구멍이 두 개니까 얼굴에서 내가 콧구멍은 두 개긴 하지만 코를 하나로 본다면은 콧구멍이 전음이겠고 인중이 해음,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입이 마르고 입이 쓰다 그러면은 항문에 관련된 부분이 가렵거나 치질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입을 방광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단순한 자리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고 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다. 예. 인체 파동 원리는 뭐라고요?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달리 얘기하면 대칭인 거예요. 그것이 직선일 때는 이게 막대기로 따졌을 때는 시소의 반대편이겠지만은 그게 평면이나 입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후, 좌우, 상하 이 다각적으로 다 대각선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코하고 입이 뭐 하고 있다? 포개진다. 대칭의 관점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코나 입이나 같은 자리라는 거지. 같은 역할이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전음과 후음은 회음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눈썹하고 이 광대뼈가 뭐 하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은 눈썹은 다리잖아요. 광대뼈는 팔이잖아요. 그럼 팔과 뭐가요? 다리가 같은 거다. 다리가 뭐예요? 팔이고 팔이 다리다. 말장난 같지만은 처음에는 팔을 팔로만 보고 다리를 다리로만 보고 입을 입으로만 보기 때문에 입이 머리가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환자분한테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물거나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 할 때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냐? 아랫배예요. 치골. 또 달리 얘기하면은 뒤통수예요. 뒷목.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팔이다. 팔 중에서 어떻게 돼요? 손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윗팔이 되겠죠. 또 다르게 하면 허벅지가 당겨지잖아요. 지렛대 역할을 해서. 그럼 허벅지, 아랫배, 뒷목, 윗팔이 다 손가락이 다 뭐라고요? 목이다는 거죠. 그래서 치골이 뭐라고요? 뒤통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달리게 하면 치골 아랫배가 안 좋으면 어디도 안 좋다? 목도 아프다는 거죠.
콧물이 자주 나면은 요실금이나 오줌 소태도 있겠구나. 입이 마르고 입안이 자주 헐면 자궁이나 방광도 약하겠구나. 또 자궁이나 방광이 앞쪽이니까 앞이 안 좋으면 전에 앞쪽이 틀어지면은 전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뒤쪽인 허리도 틀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후, 좌우, 상하, 대각선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제가 헤맸던 것은 대칭이라는 게 어느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포개지는 게 대칭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메이니까 어긋난 대칭은 대칭이 아닌 거로 생각한 거죠. 튀어나온 거는 튀어나온 거와 대칭을 이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다르게 하면 광대뼈나 이런 튀어나온 거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얼굴 안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대칭 구조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입술로 따지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또 뭐예요? 대칭 구조가 된다. 또는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코하고 입하고 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마하고 광대뼈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 내지는 이 중심선, 직선을 따진다면은 좌우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이 콧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자리를 떠나서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원리를 봐야지 자리가 제대로 보인다. 제가 초창기에 예를 들면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손목이면은 예를 들면 손목에 해당되는 제형자리 관점에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손목이 아픈데 목에 해당되는 자리를 치고 놓으니까 손목이 좋아진 거예요. 왜 손목이 아픈데 손목은 허리인데 허리를 좋아지게 해야지 손목이 좋아지는 건데 왜 목을 치료했는데 허리가 좋아지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허리와 목이 시소의 반대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체, 그러니까 파동침, 균형침이 아닌 뭐예요? 대응침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 초창기 많은 한의사들이나 그 당시에 파동 자리, 인체 지도에 놀라서 거기에 빠져서 대응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발목이 아픈데 발목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의 관점에서 침을 놔도 좋아지니까 거기에 신기에 빠졌지만 어느 순간 발목이 아파도 어디에다 침을 놔도 돼요? 예풍혈 또는 독비스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곡지나 이런 자리에다 곡택이나 이런 자리에 침을 놔도 발목이 좋아진다는 것을 균형의 관점, 대칭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는 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와 저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고 틀 속에 갇혀버리니까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고 여기에 반대는 저기도 되지만 여기도 된다는 말장난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얘기, 선생님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신기하네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안 봐도 보이니까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분 안에 전체가 있고 얼굴에 몸통이 있고 몸통에 얼굴이 있고 손발에 얼굴이 들어있고 손발에 인체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손만 봐도 얼굴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한의대 학생인 상지대 교수도 했던 최우진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이제 묻던 거죠. 그럼 선생님 점은 왜 생기나요? 그 당시에 이런 또 나중에 이분이 피부과 전공을 했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학생 때부터 그런 피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했겠죠. 모든 그 파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을 테니까. 점은 왜 생깁니까?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거다. 왜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아프다. 왜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져요. 왜 해가 떠요? 낮이니까 해가 뜨는 거죠. 왜 밤이에요? 밤이니까 해가 지니까 어두운 거죠. 그림자가 왜 생겨요? 해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허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칠 수밖에 없어서 다친다. 그래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왜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 거지? 앞이 깨지느냐? 시소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리현상으로 생긴다면 어떻게 돼? 그 충격파나 내진탕은 어디에 돼요?
그 반대편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을 이해한다면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물리현상, 관성, 작용, 반작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피부의 색소의 침착이나 햇볕을 많이 쬐어서 생기는 작은 얼룩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햇볕을 쬐지 않은 엉덩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가슴에도 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햇볕을 쬐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반박이 그러면 자외선은 옷은 안 뚫어요? 다 뚫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햇볕을 쬐지 않는다는 말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지만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점이라는 것이 이런 자외선만의 햇빛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졌다?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을 이해하면은 한쪽이 틀어지면은 또 반대편도 틀어진다. 시수 한쪽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반대편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반대편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하면서 점이나 몸, 흉터, 상처, 사마귀가 어느 몸의 내장기관이 한쪽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균형을 이해한다면은 근골격계의 아픔은 근골격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장육부 내장의 문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이 목이고 목이 위장이고 간이고 콩팥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다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거죠. 몸이 곧 마음인 거고 마음이 곧 몸이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 몸이니까 몸이 그릇이 틀어지면은 물도 거기에 담긴 용기도 얽었을 때 다른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육체, 육체 안에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이런 말이 되는 거다. 이게 다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뭐예요? 대칭이다. 어떤 기준점,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포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33쪽 인체파동을 해서 점은 내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물이다. 이 오작동이란 말을 달리게 하면 뭐예요? 치우침이 일으킨 불균형이 일으킨 결과물이다. 그래서 오작동은 뭐다고요? 한쪽으로 쏠림, 치우침, 어긋난 균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뭐예요? 내가 현재 어딘가가 아파하고 있거나 아프다라는 신호다, 시그널이다는 거죠. 빨간불이면 뭐예요? 멈추라는 거고, 노란불이면은 빨리 지나가라거나 아니면은 조심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라는 거잖아요. 파란불은 가도 좋다는 개념처럼. 그래서 진단과 치료의 기준점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다.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제1통증의 강한 힘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파동치는 과정에서 제2통증 자리가 생긴다. 예를 들면 뒤통수가 딱 맞았다. 그 뒤통수의 충격이 제1통증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1통증의 파장이 어떻게 돼? 몸 전체에 퍼진 것이 제2통증 자리다. 그것이 손발이나 팔다리에 생긴 모기한테 물린 상처나 점이나 화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균형이 아니고 올바른 균형이 아니고 어긋난 균형이라는 거죠. 지그재그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요? 건강한 줄 착각하는 거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줄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아프다면 아파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정작동인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줄 멀쩡한 줄 착각하기 때문에 오작동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은 오작동 덩어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 한쪽 편이 내려가면은 반대편이 올라간다. 이 몸의 어딘가 한쪽이 틀어지면은 그 반대편 또 틀어진다. 그 반대편에 틀어진 것이 뭐예요? 점이나 흉터나 상처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어긋난 균형, 치우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점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